엄마,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금방 올게요. 떠나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 말순이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붙잡는다. 전광판엔 아들 가족의 탑승편이 뜨고 주변엔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뿐. 설마 나를 두고 가는 거냐? 말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차가운 공항 바닥 위 손가방만 꼭 쥔 채 말순은 서글프게 흐느낀다. 안녕하세요. 세월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말순은 손을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찬물에 담근 손이 시려서 조금 느려진 모양이었어요. 아, 미안해. 금방 끝낼게. 말순은 서둘러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영희는 팔짱을 끼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째, 말순은 여전히 이 집에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집이지만 정작 자신은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순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은 민수뿐이었거든요. 엄마, 민수 간식은 제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입맛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안 맞잖아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민수가 할머니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는데 며느리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말순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녁 준비 안 됐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식사 이야기였어요. 응, 다 준비했어. 이제 차려줄게. 말순은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시골에서 기르던 채소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정작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거죠?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바빠. 다음에.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랑 갈래요. 민수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늙으셔서 힘들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늙어서 힘들다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설거지를 하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에서 남편 춘식이와 살던 때가 그리웠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거든요. 아버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아들을 따라 서울로 온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말순은 거실 한켠 자신의 작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이 좁은 방이 자신에게 허락된 전부였어요. 냉장고에서 인스턴트 미역국 하나를 꺼내 끓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가스레인지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밥 한 공기에 국을 말아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잘 되라고 참고 사는 거지. 숟가락을 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기만 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친구도 없는 서울 생활. 시골에서는 이웃들과 정답게 지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말수는 자신이 이 집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있지만 그것이 감사받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못 주무세요? 민수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말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말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다시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수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자라면서 점점 할머니보다는 또래 친구들, 부모와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에서 말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였지만 자신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 기르던 강아지 누렁이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자신이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따뜻한 존재였어요. 지금은 그런 반가움을 보여주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원망하기보다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설령 자신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가족들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말수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던 말순에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건넨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뭔 일이야? 말수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여행? 말순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어디로? 해외여행이요. 처음으로 엄마께 효도하고 싶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다정함이 있었어요. 이때 영희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비행기는커녕 서울 밖으로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나도 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죠. 가족여행인데 엄마가 빠질 수 없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여권도 준비해야 하고 짐도 싸야 하는데 말수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준비만 하세요. 영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차갑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정말로 말순을 데리고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어머니,
이 옷 입고 찍으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새로 산 블라우스까지 입혀주며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도 같이 가는 거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민수도 너무 좋아해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옷도 새로 사드려야죠. 해외 가는데 예쁘게 차려입으셔야 해요.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화려한 옷은 안 어울려요라고 하던 며느리가 직접 옷을 골라주고 있었거든요. 이 원피스 어때요?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영희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나이가 나이인데. 말수는 주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도 멋지게 입고 다니셔야죠. 영희의 말에 말수는 거울 앞에 서봤어요. 오랜만에 본 자신의 모습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여행 이야기를 하자 손주도 무척 기뻐했어요. 할머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저 비행기 타보고 싶었는데.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도 처음이야. 말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이 언제 다시 올까 싶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뻐서였어요. 아버지, 나도 드디어 세상 구경을 하게 생겼네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출발 당일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영희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영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드릴게요. 가족 모두 차에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말수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후로 이렇게 먼 곳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공항에 도착한 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비행기 보여요. 민수가 창밖의 비행기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러네, 정말 크다. 말순도 민수와 함께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면서 준호가 여권과 항공권을 챙겨줬어요. 엄마, 이거 잘 가지고 계세요. 고마워, 아들아. 말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챙겨준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준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준호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직원에게 말하더니 영희와 함께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둘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영희의 얼굴도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챙겨주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니야?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준호의 말은 그랬지만 그의 눈빛은 말순을 피하고 있었어요. 민수마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못 가는 거예요? 아니야, 민수야. 갈 거야. 말수는 손주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 부부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상해진 걸까요? 체크인이 끝나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말순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말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와 영희의 태도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보안 검색대 앞에 도착하자 영희가 말순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속 밟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말순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복잡해서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사주며 친절하게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민수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 따라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금방 올 거야. 말순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짐가방도 여권도 모두 준호가 가져갔거든요. 잠깐만, 내 여권은? 말순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미 준호 부부는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진 후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 일이지? 왜 이렇게 안 오지?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저기요, 제 가족들이 먼저 들어갔는데 저도 들어가야 하는데 여권과 항공권 보여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들이 가져갔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권 없이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아들이 엄마는 휴대폰 사용법 어려우시잖아요 라며 사주지 않았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곧 올 거야.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던 아들 부부의 태도,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3시간째 되던 때 말순은 공항 안내소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성함과 항공편을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박준호, 김영희. 그런데 몇 시 비행기인지 모르겠어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여행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방금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 방콕행 항공편이었습니다. 말순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출발했다고요? 그럼 저는? 고객님 성함으로는 예약이 안 되어 있네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말순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여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온 말순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방콕행 비행기의 출발 표시가 떠 있었어요. 그 비행기에 자신의 가족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각자 여행을 떠나느라 바빴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떠나는 모습들이 말순에게는 더욱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새로 산 옷도, 여권 사진도, 친절한 말들도 모두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짐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버리다니 너무 잔인했어요.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상황에서 말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주소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공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말순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고의로 버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 항공권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말순이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하자 경찰관은 난처해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비는 도와드릴 테니까요. 말순은 경찰의 도움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아저씨, 혹시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지만 연락할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휴대폰 번호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싶어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가운 계단의 감촉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말순의 뺨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아파트 계단에서 첫 번째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 따뜻한 집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혼잣말하며 말순은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차가운 계단에서 하룻밤을 보낸 말순은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이 굳어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말순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말순은 부끄러워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관리사무소가 열리는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 어제 이사 나갔는데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짐 빼고 갔어요. 말순의 머리가 다시 한번 하얘졌어요. 이사를 갔다고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죠?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세 만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말순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행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공항에 데려가 버린 것도, 집을 비우는 것도 모두 미리 준비된 일이었어요. 그럼 제 짐은요? 제 물건들은 어떻게 됐나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깨끗하게 비워뒀더라고요.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물건들, 남편의 유품들까지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겼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새 주소도 안 알려주고 갔어요. 말순은 아파트를 나서며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어요. 지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지하철을 탈 수는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걸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싫었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생각났어요. 엄마는 시골 사람이라 세련되지 못하다며 손주들 앞에서 창피를 주던 일, 엄마 냄새 난다며 민수가 피하게 만들던 일, 요즘 세상에 그런 음식 누가 먹어요라며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무시하던 일들. 그래도 가족인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지칠 대로 지친 말순은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자신처럼 갈 곳 없어 보이는 노인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말순은 자신의 사연을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나도 비슷한 처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밤이 되자 말순은 지하철역에서 첫 번째 노숙을 했습니다. 평생 따뜻한 집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자 말순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줬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말순은 쓰레기통 옆에서 남은 도시락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여행사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공항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그때 가족을 찾으신다고. 말순은 그제야 그 여성을 기억했어요. 공항에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말순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에서 밥부터 드세요. 수진은 말순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임시로라도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는 쉼터가 있어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수진은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결국 수진의 설득에 말순은 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쉼터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기를 당해 집을 잃은 사람, 병원비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줄 몰랐어. 말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잤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수는 몰랐어요. 아들 부부가 단순히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배신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말순의 꿈에는 남편 춘식이 나타났어요. 말순아, 힘내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편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꿈에서 깬 말순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쉼터에서 며칠을 보낸 말순은 점점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되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거든요. 하지만 쉼터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쉼터 관리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최대 기간이라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시 길거리로 나온 말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이 준 약간의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시골에서 함께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박 권사는 서울에 딸이 있다며 가끔 올라온다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옛날 교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거기 목사님 계세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권사님이세요? 어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간단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면서도 박 권사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박 권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말순이 서울에 계시는구나. 나도 지금 딸집에 와 있어. 권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그럼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서울역 근처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거든. 다음 날 말순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박 권사는 예전과 다르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 말순아. 그런데 왜 이렇게 초췌해졌니? 박 권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 버림받은 일부터 쉼터에서 나온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박 권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순아, 아들이 너를 안 모실 정도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말순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괜히 부모를 싫어하겠어? 분명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박 권사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갑작스럽게. 말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 권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아, 나도 딸집에서 조심조심 눈치 보며 살고 있어.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잘못 보였으면 끝이야. 박 권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권사님도 저처럼? 말순이 물었어요. 나는 똑똑해서 미리 알아차리고 조심하는 거야. 너는 너무 순진했던 거지. 박 권사의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말순이 간절히 말했지만 박 권사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미안해, 말순아.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내 딸이 오해할까봐. 박 권사는 차갑게 말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교회를 다니며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하며 교회를 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말수는 본격적으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폐지를 주워 팔았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상인이 말순을 쫓아내려 했어요. 장사에 방해돼요.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말순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시민들은 자신을 더러운 것 보듯 했고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된다며 쫓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순의 몸은 한계에 달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 냄새가 났고 영양실조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지하상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뼈까지 스며들었어요.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춥다. 이불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집에서 민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수는 쓰레기통 옆에서 남은 음식을 찾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버린 도시락이 있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정말 불쌍해.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말수는 쓰레기통에서 찾은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될 줄이야.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 순간 말순의 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남편 춘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순을 발견하고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쓰러졌어. 빨리 구급차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말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말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말순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말순의 생명은 신락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심각했거든요. 말순은 목이 쉬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물컵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보호자분이 안 계시다고 하던데 연락할 가족은 없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는데 무엇을 연락하겠어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사회복지사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버림받은 일부터 노숙 생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미영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혹시 재산이나 통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다 맡겼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관리해 달라고 했거든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미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미영은 말순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말순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을 조회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 통장이 모두 해지되어 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해지요? 말순이 놀랐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말순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미영이 직원에게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이분이 할머니 맞으세요? 화면에는 분명히 말순의 모습이 있었지만 말순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말순이 당황했어요. 미영이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날 뭘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아, 맞다. 민수랑 병원에 갔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요. 말순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럼 누가 할머니 대신 온 거네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더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시골에 있던 말순의 땅도 팔렸고 예금도 모두 인출되었어요. 모든 것이 말순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말순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서명들 좀 보세요. 할머니 서명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말순이 서명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할머니를 사칭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미영이 말을 멈췄어요. 말순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했구나.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고발을 해요? 할머니, 지금까지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미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한 의지가 담겼어요. 미영은 말순을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상하게도 말순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혹시 박춘식 어르신 부인 아니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말순이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춘식 어르신과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저는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럼 김철수 아저씨 아들이세요? 말순이 기뻐했습니다.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철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춘식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태민의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은 말순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기 사건이에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말순이 걱정했어요. 할머니, 요즘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어요. 태민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민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호가 해외로 도망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내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 씨가 해외여행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부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태민이 보고했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게 계획된 범죄라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태민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말순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처음부터 나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네요. 할머니, 이제 결심하셔야 해요. 끝까지 가시겠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 가겠어요.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말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싸울 때가 온 것 같아요. 말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 자신의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던 말순이 마침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태민 변호사의 수사 요청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재산을 가로챈 준호 부부를 추적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민이 병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부부가 잡혔어요. 말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부산에서 가짜 사업을 벌이다가 다른 피해자들까지 생긴 거예요. 할머니만 속인 게 아니었더라고요. 태민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태민은 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준호 씨 부부가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공항에서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버렸던 그 공항에서 아들이 잡힌 거였어요. 네, 인천공항에서요.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도피하려던 참이었대요. 태민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어요. 할머니, 검찰에서 할머니 진술을 듣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겠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죠. 말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말순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공항에서 버림받은 일, 노숙 생활, 그리고 재산을 도둑맞은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검사도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며칠 후 말순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 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왜 그랬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하니?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실망감이 더 컸어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엄마를 공항에 버리고 재산까지 훔친 거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너는 효도가 아니라 업보를 만든 거다.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게 하늘의 뜻이야.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말순과 태민 변호사, 그리고 수갑을 찬 준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박준호, 김영희는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검사는 준호 부부의 범행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말순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일, 공항에 버린 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속인 일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항에 버린 후 즉시 이사하여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준호 부부를 변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 공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까지 모든 것이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판사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거든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징역 3년, 피고인 김영희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 재산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손주 민수의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감옥에 가게 되면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머니, 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말순이 태민에게 물었어요. 보통은 보호시설에 맡겨지는데 할머니가 원하시면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태민이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고민이 되었어요. 자신이 민수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은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 할머니랑 같이 살래? 네,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민수가 말순을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민수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말순에게 민수의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말순이 민수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희망찬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고향으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천벌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인 민수가 곁에 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챕터 8을 작성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말수는 민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이 그리웠어요.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이 서울의 회색빛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응, 여기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단다. 말수는 추억이 담긴 집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되찾은 재산으로 집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낡아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니 금세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는 어디로 다녀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민수야.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말순이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도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말수는 집 앞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채소를 기르며 살고 싶었거든요. 민수도 할머니를 도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농사일을 배워갔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민수가 방금 심은 상추 씨앗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거야. 민수가 잘 돌봐주면 더 빨리 클 수도 있고.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말순은 집을 개조해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어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할머니표 시골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말순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건강한 음식과 따뜻한 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 음식 먹는 기분이에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성껏 만든 거라서요. 말수는 손님들의 칭찬에 뿌듯해했어요. 민수도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따오는 일까지 척척 해냈어요. 도시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말수는 손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태민 변호사였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네요. 태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말순이 놀라며 맞이했어요. 할머니 소식이 궁금해서 왔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태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태민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준호 씨가 출소한 후에 여러 번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전해주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가족은 민수뿐이에요. 이제 그 애만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태민은 말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날 저녁 말순은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민수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말순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말순의 게스트하우스는 점점 유명해져서 예약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순의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민수는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말수는 손주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봄이 되자 말순이 심은 텃밭에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초록빛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우리 상추 정말 잘 컸네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민수가 잘 돌봐준 덕분이야. 말순이 손주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버림받던 날, 절망적이었던 노숙 생활, 그리고 다시 일어선 지금까지. 아버지, 고마워요. 말순은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수가 다가와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뭐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말순이 민수를 안아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랑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기댔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순과 민수는 그렇게 함께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버림받은 그날은 말순의 인생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렸지만 용서와 회복은 말순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이제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민수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내일은 손님들 위해 맛있는 음식 만들고 텃밭도 돌보고 그리고 우리 민수랑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이었어요.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